한국에서 숙청이 있냐 지금 혁명이 있는 거냐 나 거기서 비즈니스 못한다 이게 회담 2시간 전에 나왔어요. 난리 났었죠. 이 오해를 푼 사람이 이준규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영어로 질문했어요. 직접. 만약에 저 현장에서 이준규 기자가 저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장담컨대 우리나라 보시는 분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성조기 태극기 이재명 공산주의자 물러가라 트럼프한테 버림받았다 별별 해석 다 했을 거예요. 저희 측에서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했고 그랬더니 아 트럼프 대통령이 아 오해였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셨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했을 때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강준 대변인 제가 쳤던 손을 다시 꽉 잡아서 땡기시면서 질문 너무 좋았다 너무 고마웠다 이런 말씀. 오늘은 특별 게스트 저희 CBS 대통령실 출입 기자 1호 기자 이준규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피곤해 보이세요. 네. 오늘 새벽에 계획했거든요. 그죠. 그 대망의 한미 정상회담. 네. 정말 쫄리는 순간이 많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 이준규 기자가 오늘 아침에 1호기 타고 지금 아침에 이제 도착하셨고 네. 아까 이제 오늘 근무하는 날이라서 네, 아까 오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쉬려고 했는데 네. 사실 얘기가 다 됐었는데 네. 저녁에 와서 방송 좀 할 수 있겠냐. 네. 라디오 저희 뉴스 출연하고 또 네. 여기까지 잡히게 돼서 그쵸. 오게 됐습니다. 우리 방송은 아니었죠. 네. 네. 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저희 진짜 저도 사실 오늘 이 특별 방송을 안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야 이거 시청자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자기 홍보를 안 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이라. 네, 제가 시장 오늘 특집 방송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이 저희 9시 반에 최인기 코너인데 그 바로 앞에 잡은 이유 뭐냐? 한 줄 이야기해드릴게요. 이준규 기자가 이번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장 이번 정상회담 전에 돌발 상황이 뭐냐면 Purge and Revolution. 예, 한국에서 숙청이 있냐 지금 혁명이 있는 거냐 나 거기서 비즈니스 못한다 이게 회담 2시간 전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SNS를 통해서. 네. 난리 났었죠. 맞습니다. 이 오해를 푼 사람이 이준규 기자입니다. 왜냐? 백악관에서 영어로 질문했어요. 직접. 자, 맞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영상 보시죠. You made on South Korea early this morning, like raids on churches, going into U.S. military base, purge, revolution. How do you think about it? 영어 발음 괜찮으십니다. 제가 전공이 영어 교육입니다. 네, 우리 이준규 기자가 서울대 영어 교육과 출신입니다. 그런 과시 왜요? 본인 학력 그냥 얘기하는 건. 제 학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 줄만 설명드리면 저게 지금 이번에 가장 큰 일이 발생해서 대통령실에서 저걸 막으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수지 와일즈, 네, 그 직접 비서실장 1대1 함수 막 날라가고 난리 났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일 수도 있고 코피 전략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극우 세력들 마가 뭐 부정선거 모스탄 지금 연동해서 뭐 흔들기 들어오지 않았냐. 내부에서 지금 특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설이 나오고 그 사이에 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뭐 나라 망하라고 막 등등등 그 시간에 새벽에 막 성명 내고 난리 났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흔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는데 들어가서 질문을 해줬어요. 정확히 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일단 그 아침에 그 SNS에 쓴 내용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도 그 저희 정상회담 직전에 그 행정명령 설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식에서 트럼프가 미국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 SNS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대체 뭐냐? 숙청하고 혁명 있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해서 저희는 그게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인 공격, 뭐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압색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빼내왔다라는 내용의 인텔을 그러니까 나의 정보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답을 하는 바람에 뭐야? 아니 아까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게 한 번 더 튀었네? 더 커졌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저기가 이제 백악관 오벌 오피스죠. 네 맞습니다. 예, 저기가 이제 영상에서는 여러분 못 보시는데 이제 한국 기자는 7명 정도 들어갔었고 풀단으로 미국 기자는 20-30명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여기는 이제 국빈 방문이 아니라서 평소대로 이제 운영한 거예요. 근데 저 와중에 영어로 질문하셨어요. 이게 순번을 주지 않는다며요. 순번은 없습니다. 저기가 그냥 끼어드는 거죠.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외신이라고 해서 배려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뭐 같이 카운터파트로 들어온 나라의 정상의 국에 있는 외신이라 해서 봐주는 거 없이 그냥 미국 기자들하고 동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문 앞에 이제쯤 시작하겠구나 하면 문 앞으로 가서 우르르 몰려서 그 들어가는 것도 순서도 없고 질문도 순서가 없습니다. 막 소리 먼저 지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약간 눈빛 같은 걸로 이렇게 받거나 이러면 아 저 사람이 간택이 됐구나. 간택이라는 표현이 약간 이상하긴 하죠. 저 사람 질문이 채택이 됐구나라는 순간 나머지 기자들이 싹 조용해지면서 그 사람이 질문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자 끝났습니다 발언. 자 누구 질문하시오. 누구 질문하시오. 이렇게 하고 또 네. 미리 정하기도 해요 사실은. 네네. 혼선을. 근데 백악관 저 상황이 저렇지 않았습니다. 네네. 자연스럽게.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저희 댓글에도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잘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마라소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처음에는 듣고 기분이 좋은데 저런 질문 왜 하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좋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나서 한번 갈등이 증폭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든창 지금 부정선거론자 미국에 고든창이 땡큐 트럼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우파들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외신 기자 행정 서명할 때 자국 기자한테 한 설명이 더 증폭을 시키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저 현장에서 이준규 기자가 저 질문을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장담컨대 우리나라 보시는 분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벌써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성조기 태극기 이재명 공산주의자 물러가라 뭐 트럼프한테 버림받았다 별별 해석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물어볼 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됐지만 저도 아까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괜히 물어보는 거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할 건데 왜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아, 그 올린 이유가 예. 왜 예를 들면 숙청 네. 왜 썼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지난해 내란 사태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경제라든지 뭐 대부분의 삶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저런 식으로 평가를 하나?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좀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질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 같이 이제 백악관 취재하러 갔던 그 같이 갔던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침에 이거를 처음에 SNS에 올라오는 걸 보고서 이거 어떡하지? 질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자칫 회담에서 우리가 찬물 끼얹거나 회담의 흐름을 엉뚱하게 튀게 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이 고민을 거의 한 2시간 넘게 계속 하다가 힘들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또 갔더니 이게 또 그런 것만은 걱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그 자체가 전쟁터라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이거 한 번이라도 질문 기회 좀 얻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터라서 그 상황에서 또 분위기가 또 앞부분에 굉장히 좋았어요. 모두 발언하면서 그렇죠. 뭐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되게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되게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고 그다음에 뭐 김정은 위원장 언제 만날 거냐 이런 질문들 나오면서 이제 연내 혹시라도 북미 대화가 열리면서 한반도에 평화 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 상황인데 이거를 질문해야 될지 말지 제가 점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그렇지 남아공 대통령 그 했던 진짜 수모당한 거 보잖아요. 그 백인 뭐 집단 농장 뭐 학살한 거 가짜 뉴스 들고 와서 그 프린트 뽑아서 앞에서 막 면박 주고 막 그 부통령 일어나서 막 같이 젤렌스키 협공하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질문이 저렇게 풀어갈 거라고 장담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준규 기자 하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 뭐 아리랑 TV 네. 몇 개 이제 세계 매체가 있잖아요. 네네네. 등등.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 질문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거 몰라서 질문 안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리스크가 있거든. 맞아요. 예, 그럼에도 용기를 낸 이유는 아까 말대로 우리가 내란 이후에 이게 경제 상황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 극복을 하는 와중에 이 극우파들로부터 이런 선동까지 당하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런 애국심의 발로 맞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저희도 사실 국내에 있다 보면 대통령 출입하면서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실에서 질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공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을 지적하려면 너희들도 비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잘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홍보하고 그분들이 뭐 하는 잘하는 거를 하려 가는 건 저희가 기자가 아니고 홍보 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불편한 질문 하는 거여서 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저것들 뭐 대통령 맨날 뭐 안 되는 거나 좀 잘 쓰려고 하고 문제나 부각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저희가 첫날 갔는데
한일 정상회담 열리기 전부터 이미 한미 정상회담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런 거를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안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나가면은 우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해야 되고 문제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에 가서 첫날까지도 별 문제 없다가 당일날 아침에 그런 그렇죠. 일이 발생하니까 회담 2시간 전에 예,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런 부분이 훌륭하십니다.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만약에 저 했을 때 트럼프가 만약에요. 갑자기 뭐 고든창 들어와봐. 막 이딴 짓 했잖아요. 네. 지금 외국 기자로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아까 저희 댓글에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해소하지 않았으면 두고두고 호환이 됐을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 협상 전략상 이거를 주한미군 뭐 방위비 협상 내지는 지금 우리 국방비 협상 그리고 그 동맹의 현대화 무슨 전략화 시킨다 주한미군 이거는 현대화 시켜 유연성 어쩌고 저쩌고 두고두고 이걸로 씹으면서 더 심한 거는 우리 쪽에 우리나라의 매국 보수 언론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재명 정권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끔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와 제가 저한테 사실 형인데 저 준경하고 국회에서 5년 동안 봤는데 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5년 동안은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번에 왜 그런 질문을 하셨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 듣고 싶었냐면 분명히 그 대변인이든 아니면 같이 갔던 삼실장이 누구는 브리핑에서 미리 말을 했을 수가 있고 네. 없었다면 아마 기자들이 무조건 질문을 했을 거고 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측에서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였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셨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했을 때 믿겠냐고요. 그치. 본인이 그거를 말을 해야 그렇죠. 저희들이 믿지. 맞아요. 저희 그 해명 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뒷얘기 취재해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대통령실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아니면은 외교 소식통들하고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미국발로 이제 취재 아마 하실 거고 그러면 거기서 전하다 보면 와전되는 얘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떻게든 만들어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비공개 회담에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미스 언더스탠딩 미안하다 뭐 했어요. 그거 나올 것 같습니다. 보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꼬아서 조졌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준규 기자님이 풀어줬다. 그래서 기립박수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저희 끝나고 나서 이게 저기 질문하고 나서 기자단 프레스센터가 저희가 따로 이제 백악관이 있고 거기서 차로 15분 정도 있는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공사 중이잖아요. 블랙하우스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호텔에 프레스센터가 차렸는데 이준규 기자 들어오자마자 이제 풀단 7명 갖고 나머지는 못 갔으니까 90여 명.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풀단 그 다른 기자들이 들어오자마자 박수 치자 간사가 해가지고 기립박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분이 어땠습니까? 솔직히 부끄러운데 좋았습니다. 훌륭하시다. 강유정 대변인이 따로 인사를 했다고. 그날 밤 10시 45분에 이제 그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다음에 정책실장 세 분이 오셔가지고 3실장 합동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3명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할 만큼 뭔가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한 거고. 3실장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게 3명이 브리핑 왔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분 세 분이 다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무 영역이고 안보, 외교안보 영역이고 경제나 이런 데 영역이신데 질문을 해도 다 답을 할 만큼 자기들이 이제 뭔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나와서 공동 브리핑을 한 거거든요. 다 끝나고 이제 회담 다 끝나고. 그날 이준규 기자 돌아가고 기립박수 받고 나서 이제 저녁에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어떤 질답 타임에 왔어요. 3시장이. CSIS 저기 대통령 하고 있었으니까 그 끝나고 나서 좀 늦어진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대변인이 그 전에도 5시 몇 분쯤 이제 브리핑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나가 있다가 들어오느라 못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쓱 뒤쪽을 지나가는데 대변인이 거기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 앞에 이제 브리핑하고 있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근데 봐도 너무 고생해서 저도 고생한 게 느껴져서 대변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어깨 이렇게 쳐드리고 저는 이제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강윤정 대변인이 제가 쳤던 손을 다시 꽉 잡아서 땡기시면서 질문 너무 좋았다,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같이 느꼈구나 그런 부분들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훌륭합니다. 사실 저희가 제가 좀 팔불출 같은 느낌인 게 우리가 우리 자랑을 해야 돼요. 아무도 기사를 안 써줘. 좀 써주십시오. CBS 이준규 기자가 지금 극우파 모스탄과 부정선거로 마가들 제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다른 매체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사실 저도 몰랐어요. 오늘 갔다 오셨길래 아이 뭐 또 워싱턴 놀다가 뭐 그러면 아니 뭐 그게 또 순방이 일도 하지만 한편으로 좋은 것도 있겠죠. 뭐 반반이겠지 했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그게 우리 이준규 기자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한국 기사 보면 말미에 뭐 한국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이런 식으로 한 줄 나와요. 한 줄. 오버오피스 구조가 약간 럭비공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쪽 럭비공 끝에 대통령 두 분이 앉아 있고 양측에 이제 소인수회담에 참여하는 핵심 관계자들이 앉아 있고 그 바깥쪽 다른 쪽 럭비공 쪽을 삥 둘러서 영상 기자, 카메라, 사진 기자, 그다음에 저희 같은 취재 기자가 다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저희도 이제 그래서 풀 기자단이 영상 풀이 들어갔어요. 이제 와이드하게 넓게 찍는 쪽은 저희 대통령 쪽 오른쪽 그렇죠. 이쪽에서 찍고 그다음에 좀 근접으로 해서 이렇게 얼굴 잡는 카메라 찍는 분이 제 한 1m쯤 앞에 바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누가 질문하거나 하면 그때마다 카메라를 돌려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와이드하게 찍는 분은 이렇게 찍으실 때 제가 하필이면 이쪽에 뒤쪽에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앞에 제 앞에 이제 그 미국 여기자들이 아까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옆에 있어요. 네네 저 보라색 옷 입으신 분이 질문 굉장히 잘합니다. 말도 엄청 빠르고 핵심만 찝어가지고 질문도 한 2-3번 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저분 귀에다 대고 질문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분도 원래 질문할 때마다 저분은 뭐라고 떠들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계속 뒤에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 번쯤 좀 봐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딱 질문이 잘 됐죠. 아무튼 제 얼굴이 좀 나오기 힘든 각도였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이건 진짜 애국심의 발로고 우리가 기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까 내란 후유증과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우리가 하나의 또 시민이잖아요. 오늘 진짜 아까 댓글에 애국 보수 기자라고 하시는데 매체로 옮기실 건가요? 그러면? 전 보수. 저는 그 대통령님과 똑같은 그 실용주의자고 실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정치 성향이나 다른 거 이런 거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이제 댓글에 헬마한테 얘기해서 남천동에서 언급 좀 하라고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이건 사장 남천동에서 풀어야지. 사실 저희가 화력이 딸려서 백날 이렇게 해봤자 뭐 푸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 물론 소중한 그 동접자들이긴 한데 713명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약간 70만 그런 감사한 분들이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퍼뜨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해줬고 마지막 하나면요. 마지막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준규 기자님한테 좀 궁금한 게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가지예요. 저는 놀랐던 게 순번을 주지 않아요. 없습니다. 누구 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저 중에 누가 질문할지도 모르고요. 네, 이게 모르고. 7명이 들어갔지만 7명 중에 1명도 못할 수도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끼리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짜간 게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우리나라의 공통 관심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북미 대화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남북미가 만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계기들이 뭐 에이펙이 될 것이냐 아니냐, 마스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안보는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죠. 중앙미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죠. 국방비 높일지 이런 식으로 따따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앞부분에 이제 미국 기자들이 이제 김정은 언제 만날 거냐 이런 거 물어봤고 이런 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대통령한테 나 중국 조만간 갈 것 같은데 에너지도 아낄 겸 세이빙 에너지 할 겸 같이 내 전용기 타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쵸.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그거 아닌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질문하셨던 분들은 이제 동맹이라든지 경제적인 거 이런 걸 먼저 질문하셨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제가 하지 않고 그죠. 영어를 더 잘하시는 그분들이 했으면 좀 미국 기자가 해줬어야죠. 사실 미국 기자가 해줬으면 더 좋았고. 이 미국 기자는 이놈들도 지금 보니까 내 알 바 아니다.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그 행정명령 설명식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 기자들은 저희가 그 소인수회담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서 그 오해를 풀지 않았으면 그 프레임으로 아마 대통령의 답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교회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교회가 교회인지도 뭐 통일교인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CNN이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특파원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정보를 듣는 사람들도 알까 말까한 내용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착화가 됐다고 하면은 그 프레이밍이 그대로 쓰여지게 되는 거고. 지금 뭐 전환길 장동혁 지금 시동 걸고 있는 난리 났을 겁니다, 진짜. 뭐 우리가 뭐 트왕제 트럼프 이거 뭐 이어받아서 뭐 자유 대한민국 구한다고
쌩 난리 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협상의 어떤 전략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은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오자라기보다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좀 불편하게 하는 걸 최소화시키자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렇죠. 들어갔는데 아침에 당일날 아침에 발생한 굉장히 큰 그런 불안 그렇죠. 영역이었는데 그거를 아마 해소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도 굉장히 좀 안도할 수 있지 않았겠나. 훌륭하십니다. 진짜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순번을 정하지 않고 저요저요 한다는 거. 이거 국내에서도 빡세거든요. 그 두 번째 이걸 영어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저요저요해서 트럼프한테 막말로 백날 한국어 말해봤자 안 듣습니다. 근데 야 아까 유창한 영어로 영어 교육과 출신답게 와딱 일레보레이트. 그 일레보레이트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저희 같이 갔던 다른 타사 기자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익스플레인 아니라 일레보레이트. 그런 자세히 설명하다. 그 영어 잘하시는 그렇죠. 이게 원어민의 또 어감이 있거든요. 그분들께 도움 받았죠. 일레보레이트 멋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단어가 제일 멋있었어. 이 형이 이런 단어를 쓰시네. 원어민 이거 네이티브 마더텅의 느낌이구나. 평소에 저를 어떻게 보신 거죠? 평소에 뭐 듬직한 저랑 그 라면 친구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대통령께는 네, 한국어로 질문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이제 트럼프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회담 자체가 이번에 국빈 방문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문이 트럼프에게 집중된 게 있었죠. 네네. 그래서 앞에 하셨던 분들이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놀라운 전투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미국 기자들이 저희 대통령 답변 아예 들을 생각도 없이 그렇죠. 바로 질문 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할 때 바로 앞에 했던 기자들은 질문은 심지어 그런 거였어요. 그 지금 워싱턴 D.C.가 지금 치안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내셔널 가드 그러니까 주는 아니죠. 워싱턴 D.C. 주는 아니니까 그렇죠. 방위군이 있는데 그렇죠. 군인이지. 네, 방위군들이 제가 가봤을 때도 군인들이 항상 그 순찰 돌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질문을 2번 연속하는 거예요. 이게 불해요 원래. 자기네들 그 동네 지키는 치안 담당하는 그런 병력 그렇죠. 어떻게 운용할 거냐 이거를 남의 나라 대통령 앉혀놓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가요. 우리도 트럼프 와봐. 그럼 광화문에서 정강훈 시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집시법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그런 제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하셨고요.